이슈. 이런 무대에 또 초대를 받게 되다니 영광이네요. 무슨 안녕하세요. 초대예요? 이제 합류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이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저는 황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혁재 PD님과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근데 확실히 가운데서 목소리가 너무 좋게 이렇게 딱 잡아주시니까, 무게감 잡아주시니까 제가 좀 부담이 덜하네요. 제가 살이 쪄서 그런지 무게감이라는 단어에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네.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맞아요. 됐죠? 열심히 네. 좋은데요. 열심히. 혁재 PD님하고 이렇게 네.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그러니까요. 섭섭하네요. 좀 섭섭하긴 한데 네. 뭐 또 우리 시승기 하면 또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렇죠.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좀 밝은 뉴스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첫날인데. 네. 꼭 누군가 첫날일 땐 항상 안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를 좀 들썩였던 뉴스기도 하죠. 지난 7일에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7일 자정을 기해서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진 물류 공급난으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파업까지 더해지면서 더 큰 피해를 많이 입었었죠. 다행히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인 14일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의안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긴 했어요. 네. 근데 혁재 PD님, 네. 이 파업의 여파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 참여한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참여한 인원수로만 따지자면요. 전체 화물업의 노동자가 4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한 2만 5천여 명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한 6%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번 파업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좀 근간이 되는 것들, 특히 이제 시멘트 운반 차량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컨테이너 운반 차량, 이런 차량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좀 큰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물연대에서 좀 물류를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물류를 멈추게 해서 세상을 바꾸자, 약간 그런 목표가 있었어가지고 다른 비조합원들이 화물 운송을 하는 것마저도 약간 방해를 했다고 해요. 멈추면 다른 것도 다 멈추게 되니까. 그렇죠. 연쇄 효과. 네네. 그런 걸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동차와는 직접적이지 않은 산업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시멘트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자동차랑 직접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차 운수 사업자들도 이런 파업에 같이 동참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라는 게 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프레임은 철강으로 만들고 그 안에 뭐 내장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물류가 오지 않으면은 공장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작년 상반기부터 사실 물류난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류가 공급이 안 된 거는 똑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원자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됐던 건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물류 자체가 아예 멈춰버린 거니까 진짜 악재를 더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대체 어디예요? 이제 피해가 제일 심했던 데는 또 유독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계들, 이 피해를 많이 상당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라인의 특성 자체가요. 생산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보통 뭐 이제 다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막 쌓아두고 작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는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쌓아두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산에 맞춰갖고 공급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물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며칠 지나면은 생산할 부품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 보면은 공장이 스톱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에서 좀 사실 되게 억울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촉발이 됐던 게 안전운임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한테 안전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을 줬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이게 물류가 조금만 스톱이 돼도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자동차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를 볼모로 잡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좀 되게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안전운임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안전운임제가 파업의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파업이 왜 벌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물차 운송 기사님들이 만약에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적정한 비용을 못 받는다라고 치면은 결국에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많이 날라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과속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많이 실어야 더 많이 버니까 과적할 수밖에 없게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이제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과로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보고자 이제 안전운임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화물차 기사님들의 최저임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이 됐는데, 일몰제라는 건 또 어떤 거냐면 일몰제는 또 뭔가요? 일몰, 그러니까 해가 지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 그렇죠. 어쨌든 사라지는 게 정해져 있는 거. 네, 특정 기간 내에 이거를 시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뭐 특별히 연장 이런 게 없으면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제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해 말에 소멸되게 돼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전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유가 네.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러니까 전이랑 똑같은 비용을 받는데 거기에서 유가가 들어가는 게 너무 비싸지는데, 거기에다가 이 안전운임제 자체가 연말에 또 폐지가 돼버리면은 우리 생계 보장 못한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일몰제로 운영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국엔 테스트베드인 거예요. 딱 확정짓지 않고 일몰제로 운영을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사자 자체도 이 컨테이너, 그 다음에 시멘트 운반 차량, 이걸로 딱 한정 지어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종 자체도 좀 늘려달라,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참에 좀 바꾸겠다라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랬던 게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이게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들어주기는 또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윤석열 그렇죠. 정부가 이제 또 들어왔고, 노정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중요한 이번에 이슈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대화를 했지만 사실 뭐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진 않았는데 6월 14일에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촬영일 기준 어제죠. 14일 오후 한 10시 40분께 정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해요. 밤 10시요. 네, 밤 10시. 진짜 극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계속 길게 회의했던 거죠. 협상 결과 파업의 매개체였던 이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 그리고 유가 상승을 반영한 이런 유가 보조금,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추진되기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혁재 PD님, 네. 이제 이 총파업이 완전히 종료가 됐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 모양새 자체가 거의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언제 복귀가 되는 거예요? 복귀 해서 14일 10시 밤 늦게 됐다 그랬잖아요. 15일 자정부로 이제 이런 파업을 풀고 운송을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도 그 합의안에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당장 급한 불은 꺼졌다. 네. 뭐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아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사실 네네. 이 8일 동안의 피해도 좀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8일이면은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에 2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철강이나 가스 같은 기본적인 이런 기간 산업의 물류 취약성 자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같은 이런 주변 산업으로 이게 또 불길이 확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번 파업으로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서 좀 다른 산업계들이 진통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물류를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반응들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또 이런 파업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여러 노동계 파업도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해서 그걸 또 정부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도 또 주목해봐야 될 이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또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성적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합류를 해가지고 한 첫 시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진짜 너무 든든했고, 네. 일단은 되게 리액션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하네요. 지금 찐앵커님하고 할 때도 좋았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또 포장을 하시네요. 저도 리액션 좋았거든요. 네, 되게 좋았어요. 네. 저희가 내용은 짧지만 굉장히 다양한 여러 이슈가 되는 부분을 시청자분들께 아주 꼭꼭 씹어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 앞으로 많이 가질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죠? 다음에도 기대하실 슈슈한데요. 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다음에도 기대하 슈슈슈 이거. 슈슈슈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야 슈슈슈. 슈슈슈.